여러분,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건강을 지켜줄 수도 반대로 병을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20년 넘게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똑같은 약을 먹고도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그대로인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 놀랍게도 밥 한 그릇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밥이 약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닌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쫙 빠지는 경험 말입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밥 짓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편리함 때문에 밥을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잖아요. 그리고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냉동해둔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변성 전분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것이 몸속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밥을 냉동했다가 다시 데우는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몸이 쉽게 소화할 수 있던 전분이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혈당은 급격히 올라가지만 정작 영양분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금세 또 배가 고파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몸의 부담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74세 김정호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분은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 밥 짓는 게 번거로워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에 두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김치와 함께 드시는 게 일상이었죠. 처음엔 간편해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도 아닌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평생 정상 수치를 유지해 오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두 수치 모두 위험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혈압약과 당뇨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약만 늘려주었을 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약을 먹어도 몸 상태가 크게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약의 부작용 때문에 소화불량과 어지럼증까지 생겨서 더욱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냉동밥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먹던 밥이 사실은 몸에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밥 짓는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냉동밥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현대생활에서 매번 밥을 새로 지어 먹기는 어렵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냉동밥을 먹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냉동밥 대신 가능한 한 신선하게 지은 밥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밥을 새로 지어서 드셔보세요. 어쩔 수 없이 냉동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30분 정도 식힌 후 다시 데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성 전분의 생성을 줄일 수 있어서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전자레인지보다는 가능하면 밥솥이나 찜통에 다시 찌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그만큼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 같아 보이지만 매일매일 쌓이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면 빨리 해결하고 싶어 무리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 때문에 더욱 그렇죠. 하지만 급한 선택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무엇보다 자기 몸 상태와 생활 패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 이웃이나 친구가 효과를 봤다는 방법들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죠.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단을 급작스럽게 바꾸거나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몸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들도 하루아침에 급격히 변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68세 이은자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권하셨는데
그분은 당뇨가 무서워서 훨씬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바탕으로 갑자기 금식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그마저도 현미와 채소만 드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매일 2시간씩 빠르게 걷기 운동도 시작하셨죠. 평소에는 집안일 정도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무리한 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체중도 줄어들고 혈당도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어지럼증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래도 참고 계시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당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져 있었습니다.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게다가 영양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도 크게 약해져 있었고 근육량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꾸준하고 점진적인 개선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셨죠. 그분은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면서 몸 상태를 회복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면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더 강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금식을 하면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곧 요요 현상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모든 변화는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무리한 금식 대신에 우선 하루 한 끼만 올바른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나 영양사에게 꼭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식단을 급격히 바꾸면 약의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작은 변화라도 의료진과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몸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거든요. 다만 그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작은 변화를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가 판단만으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몸에서 느끼는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인지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수치와 검사 결과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정확한 현실입니다. 70세 박성준 어르신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편이었거든요. 규칙적으로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셨으니 당연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공복 혈당이 130을 넘었고 당화 혈색소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몸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거든요. 목도 안 마르고 소변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사를 권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후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발가락 끝이 자꾸 저리고 시야도 가끔 흐려지는 일이 생겼죠. 그제서야 다시 병원을 찾아가 정밀검진을 받아보니 당뇨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도 함께 높아져 있었고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더 늦었다면 합병증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식단에도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규칙적으로 식사는 하셨지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많았고 특히 빵이나 떡 같은 간식을 자주 드셨던 게 문제였습니다. 운동도 하셨지만 강도가 낮아서 혈당 조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진짜 건강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혈압과 혈당을 매일 재서 기록하고 식사 내용도 꼼꼼히 적어서 수치와 비교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기록을 통해 자신의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어떤 반찬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다르게 올랐고 운동 시간과 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패턴을 파악하고 나니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죠. 정기적인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아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혈압과 혈당은 집에서도 쉽게 잴 수 있으니 직접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은 음식이나 활동량과 연결해서 해석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훨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밥이 약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밥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밥 짓는 방법에 따라 건강 효과는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쌀로 밥을 지어도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물과 쌀만으로 짓는 평범한 밥과 특별한 재료를 넣고 올바른 방법으로 지은 밥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식초, 귀리, 강황, 그리고 제과일 같은 작은 변화가 혈당과 혈압의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방법들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에요. 먼저 식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밥 지을 때 식초 한 스푼만 넣어도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신맛이 날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귀리는 더욱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쌀과 함께 넣고 밥을 지으면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가도 훨씬 높아져요. 처음엔 조금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세 익숙해집니다. 강황도 빼놓을 수 없는 재료입니다. 커큐민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티스푼 하나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고 밥에 예쁜 노란빛도 돌아서 식욕도 돋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과열 과정도 중요합니다. 밥을 완전히 식힌 후 다시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혈당 상승을 막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이에요. 66세 최말순 할머니가 바로 이런 방법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고혈압과 경계성 당뇨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약을 먹고 있었지만 수치가 잘 안정되지 않아서 늘 걱정이 많으셨죠. 우연한 기회에 이런 밥 짓는 방법을 알게 되시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왜 밥에 이상한 걸 넣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그분은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밥을 지을 때 식초 한 스푼, 귀리 한 숟갈, 강황 티스푼 하나를 넣는 걸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조금 다르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다 지은 후에는 30분 정도 식혔다가 다시 데워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졸음이 오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혈압 수치였어요. 평소 150 정도 되던 수축기 혈압이 130대로 떨어진 거예요. 2개월째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소화도 더 잘 되고 변비도 해결되었어요.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분의 표정과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계시던 분이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신 거예요. 지금은 가족들도 이 방법의 효과를 인정하고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서 밥을 지어주신다고 하네요. 이런 4가지 비법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을 보조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밥을 지으실 때 꼭 귀리 한 숟갈을 섞어보세요. 그리고 갓 지은 밥은 반드시 30분 정도 식힌 뒤 다시 데워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 꾸준한 실천은 나이를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나빠진 건강은 다시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들은 약으로만 조절할 수 있고 근본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여기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원인을 없애주지는 못하거든요. 진짜 치료는 생활 속에서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활동들이 결국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72세 장영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수치가 불안정했고 합병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늘 불안해하셨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활력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정하시던 분인데 점점 기운이 없어지고 우울해지셨거든요.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밥 짓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어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봤거든요. 하지만 워낙 간단한 방법이라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화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지고 낮에도 피로감이 줄어들었어요. 3개월째에는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4개월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로 크게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뭘 했는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혈압도 함께 안정되면서 약의 용량을 조금씩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수치가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산책도 다시 시작하시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시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씀하실 때도 활기가 넘쳤어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되신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여행도 가시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열심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경험한 변화가 너무 놀라워서 다른 분들도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분을 통해 이 방법을 알게 된 몇 분들도 좋은 효과를 보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조금씩 몸이 변화해간 거거든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변화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70대, 80대라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나누며 함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매우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혹시 과거에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하셨거나 좌절을 겪으셨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밥 한 그릇을 바꾸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식초 한 스푼, 귀리 한 숟갈, 강황 티스푼 하나. 이런 작은 변화가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가족이나 이웃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주변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다시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훨씬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